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대장 부리바 타라스 불바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1부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된 여러 배경 이야기들 좀 많이 전해드렸고요. 네. 책은 이제 한 15페이지 들어갔습니다. 네, 이제는 책을 좀 더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1부의 마지막 책 부분, 그러니까 책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아빠 부리바와 두 아들이 그렇죠. 만나는 아주 그 묘한 장면, 우리로서는 매우 어색한 아빠와 아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네. 근데 그 싸우는 게 아니고 이제 서로 인사, 반가움의 표시. 네, 우리나라 소설 중에 김동리 작가의 황토기라는 소설 보면 네. 거기도 이제 주인공 덕보와 뭐 억새가 서로 이게 주먹질하는 걸로 이게 서로의 우정을 다지는 게 나와요. 이게 원초적인 어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서 이 육체의 어떤 접촉이라는 것들이 그게 맞고 나서 친구가 되고 이런 것들이 폭력을 옹호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기능도 있을 수 있구나. 왜 사자나 강아지나 사자나 개 네. 보면 어렸을 때 막 서로 물고 뜯고 하는 게 장난이잖아요. 맞습니다. 하나의 놀이같이 맞습니다. 그죠? 이렇게 네. 치고받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좀 더 발전하면 이제 브로큰백 마운틴 보면 네. 둘이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다가 네. 나중에 이제 바지를 벗습니다. 누가요? 그 주인공 둘이 남남. 남남인데요? 바지를요? 그렇게 싸우더라고 나중에 서로. 이해할 수가 없네요. 네. 그걸 또 인정해야 됩니다. 이해할 수 없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인정은 하는데 굳이 벗는 거는 말리진 않는데. 네. 네네 그런 그렇습니다. 브로큰백 마운틴이라는 유명한 영화 있습니다. 네. 네. 자, 이제 2장으로 갈까요? 네, 이제는 네. 그러면 그 강변에 가서 어떤 그 좀 군인이 되는 네. 혹은 남자가 되는 그렇죠. 그런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먼저 이제 며칠 걸리는 거죠. 말을 타고. 가면서 이제 여러 생각들을 각각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타라스 불바는 말을 타고 가면서 네. 정말 지금까지 세월이 너무 손살같이 지나갔구나. 여러 일들이 났구나 생각하니까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가고. 아빠다. 이 아이들은 이렇게 자랐고 나는 이렇게 나이가 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더 오히려 나도 얘들하고 다 같이 코자크 전사로 다시 태어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네네. 이 아들들은 형 오스타프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학교에 불만이 많았던 걸로 나오거든요. 계속 학교에서 이제 기숙사에서 도망을 치고 그 전에 있던 그 신학교. 네. 그래서 이제 여기 그런 이야기 나오죠. 참 이게 고골이 그 당시에 지금이나 그때나 150년이나 학교 비판은 똑같은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실제 생활과 너무 동떨어진 것을 배운다. 현실에 맞지도 않고 일생 동안 한 번도 되풀이되지 않는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지식을 그 어떤 사회생활의 일상생활을 가도 연관시킬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뭘 배웠는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학교의 좋은 점이 뭐냐. 바로 많은 건강한 젊은이들과의 교제를 통해 가지고 공부 이해의 활동에 대해서 서로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학교가 좋은 이유가 이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공부는 사실 요즘 뭐 유튜브도 있고 더 많은 백과사전도 있고 많습니다만 실제로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가지고 선생님과 학생으로서 만나서 어떤 관계로 내가 모르는 것을 배울 때는 어떤 식으로의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동급생을 만났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사회생활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죠. 공부의 내용보다는 공부의 방법을 배우는 게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느낌 같아요. 그러니까 큰형 오스타프는 기본적으로 지도자의 자질이 있는 거예요. 항상. 근데 문제는 동생 안드리는 이제 연애를 하고 싶은 욕망이 너무 강한 거죠. 그러니까 여인의 육체를 감상하는 옷자락만 생각해도 갑자기 막 흥분하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걸 숨겨야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전투에 나서기 전에 이 코자크의 젊은이가 전투를 치르기도 전에 여자라든지 연애 생각을 한다는 것은 수치이자 불명예가 감지되거든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도. 사내 대장부는 뭐 그런 식 있잖아요. 절대 여자에 흔들리면 안 된다. 이런 식의 뭐 교육을 받았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학교를 다닐 때 뭐 마차에 치일 뻔해가지고 마부에 항의하려고 마차를 딱 열었는데 그 폴란드 지역 사령관의 딸이 너무나 아름다운 얼굴로 미소를 짓고 있고 거기에 이제 반했던 거죠. 근데 그 이후로 몇 번을 길거리 지나가다 만났는데 그 딸의 그 폴란드 지역 사령관 딸의 어떤 아름다운 모습이 계속해서 가슴에 남아있다. 이게 나중에 이제 불씨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초원의 이런 여러 가지 참 일도 보면 바로 우크라이나 지방 그 초원의 아름다운 그 전경을 잘 묘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드네프르강
아주 큰 강이죠. 러시아에서 세 번째로 큰 강인가? 하여튼 아주 큰 강인데 네. 그 섬에 도착 그 강가에 있는 세치라는 네. 고장에 위치한 곳이 이제 섬이 있는데 그 들어간 거죠. 그 이제 카자크의 마을은 기본적으로 이 전쟁을 하기 위한 일종의 기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대장간이 25곳이 있거든요. 대장간. 그러니까 거기서 무기를 만들고요. 예, 무기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도 이제 아르메니아 사람, 타타르 사람, 유대인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장사를 하려고. 왜냐하면 카자크 사람들이 절대 물건값을 깎지를 않는단 말이죠. 달란 대로 다 주거든요. 흥정은 치사하다.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위험한 게 조금이라도 이 사람들이 흥분해버리면 그냥 물건 다 때려 부숴버리고 가게 다 때려 부수지만 어떤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붙어 있는 거예요. 비율만 잘 맞춰주면. 네. 진짜 마초적이네요. 모든 게 너무나도. 네,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책에서 비유를 베수비오 화산 옆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다 이거죠. 언제 화산이 터질지 모르는 베수비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마을 사람들은 바로 이 카자크들은 아까 말씀드린 총 쏘는 것하고 빈둥거리며 노는 것 말고는 재주가 없다 이거죠. 오로지 할 줄 아는 건 싸움하고 노는 것. 요것만 하는 사람들이다 이거죠. 그렇지만 아주 굽힐 줄 모르는 굳은 의지, 전투로 단련된 거무스름한 얼굴. 그러니까 이 카자크의 영혼이 여기서 솟아나서 우크라이나 전역으로 넘쳐른다. 이렇게 자신을 하는 거죠. 이 세치에 카자크들이 가장 우크라이나의 영혼을 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하면서 술 마시고 춤추고 아까 말한 쭈그려 앉았다 뭐 벌쩍 뛰기도 하고 네. 다리를 번갈아 내밀기도 하고 이런 춤을 추면서 사람들이 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아버지 타라스 불바가 오랜만에 만나는 낯익은 얼굴들을 가지고 친구들 근황을 물어보는 거죠. 네. 보로다프카는 어디 있어? 콜로페는 어디 있어? 파드시소크는 어디 있냐? 이런 물어보니까 그래 보로다프카는 교수형을 당했어. 콜로페르는 산채로 가죽이 벗겨졌어. 피드시소크는 죽여서 그 몸이 소금에 절여졌어. 이런 식으로 다 죽은 거죠. 자기의 그 옛날 전우들은 또 다 죽고 없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사크들은 백발이 된 코사크가 거의 없다고 하죠. 그전엔 다 죽으니까 그전에. 그러니까 백발이 되기까지는 아주 희귀한 아주 그게 되는 거죠. 네. 대부분 다 죽는 거죠. 그 동대문 운동장역인가요? 네. 하여튼 거기 하여튼 5번 출구로 가면 네. 이제 운영하시는 식당이 있답니다. 네. 뭐 러시아 음식도 있고 뭐 우즈벡 음식도 좀 있고 그런데 거기 이제 뭐 이렇게 굉장히 그 불친절하시대요. 근데 그게 뭐 나쁜 의미의 불친절은 아니고 네. 제발 저 주문 좀 받으라고 해야 겨우 이제 아저씨가 나와서 좀 주문 딱 받고 물건값도 잘 안 받는데 그러니까 일부러 안 받는 건 아니고 제발 좀 받으시라고 해야 나와서 또 이렇게 물건 계산해 주시고 대신 이제 중간에 TV 같은 데서 음악 나오면 밥 먹다 갑자기 춤춘대. 그래서 그분들의 네. 스타일이 굉장히 그렇죠. 많이 네, 다르다. 네, 그건 좀 알고 가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그 두 아들들은 여기서 이제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환희를 느끼는 거죠. 네. 여기서는 이제 뭐 공부하고 이런 게 아니라 공부라는 게 사격, 사냥, 그리고 이제 결국 전투가 가장 좋은 공부다. 그러니까 뭐 훈련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자율로 맡기는 거지. 그거를 뭐 군대 훈련하는 이런 거 안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해방감을 느끼게 되고 거기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허송세월이잖아요. 이런 전쟁하기 전까지의 시간이 허송세월 같은데 그게 사실 뭐 인간의 삶의 본질은 어떻게 보면 탕진이잖아요. 탕진. 맞잖아요. 네. 왜냐하면 사람의 결국 최종적인 the end는 죽음이잖아요. 네. 그거 사실 다 탕진하는 거잖아요. 이건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그러니까 오히려 진정한 영혼의 자유를 느낀 사람들은 이렇게 카자크처럼 탕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맨날 술을 마시고 온갖 말 그대로 돈을 함부로 써버리고 저금을 안 하는 게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난 돈 한 푼 없다는 게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옷조차도 다 팔아가지고 술을 마셔야 된다. 이런 삶이 되는 거죠. 어차피 일찍 죽을 거니까 그럴 수도 아끼면 있죠. 뭐예요? 내일 그죠? 죽을지 모르니까 네. 오늘 일단 오늘만 그냥 그래서 춤을 좋아할 수도 있죠. 그리고 신학을 다녔다면서요, 이 두 아들이. 그러니까 뭐 여자를 만난 적도 없고 술도 못 마시게 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다가 뭐 여자의 술에 막 있으니까 환장했을 것 같아요. 여자는 없어요, 아직. 아직 없어요? 네, 여기다 여자. 아직 여자는 없습니다. 빨리 나와라.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 이런 거겠죠. 이제 춤을 추면서 보통 우리가 무아지경에 빠진다 하듯이 자기를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술도 마찬가지고 춤과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얽매고 있는 과거에서 해방되는 걸 좋아하는 거죠.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사람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현실 참여를 해야 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가주망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말 그대로 대가주망도 있단 말이에요. 대가주망. 자기 해방.
자기를 올가면 자기의 과거로부터 모든 걸 다 벗어버리고 다 부모, 가족, 나라 모든 걸 다 떠나서 그냥 나 정말 인간으로서 그냥 있고 싶다. 아, 그게 이제 인게이지먼트랑 뭐 디게이지먼트 뭐 이렇게 그렇게 될 가는 모양이군요. 대가주망, 안가주망이니까. 그 바로 이 대가주망들. 그러니까 네.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거나 내던졌을 때 그 환희심이라고 할까? 이런 어떤 마음들을 즐긴 거 아닌가. 전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아, 이렇게 산 적이? 네. 불타는 삶인데. 네. 불 한번 태워봐요. 불 한번 뭐해? 지금부터 태워볼까요? 네, 내일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 한번 가봅시다. 네, 가봅시다. 네. 근데 여기는 그래서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모였지만 여성은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 마을에 발을 들여놓을 정도로 용기를 가진 여자는 지금까지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19세기 이 소설이 쓰여질 1830년대만 해도 그때 분위기들 참 아시겠죠, 그냥. 네, 아주 네,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이고 이런 거였죠. 그 사실 저도 서부 영화를 많이 봤지만 서부 영화에서 여성 총잡이 나온 건 저는 딱 기억나는 게 그 샤론 스톤 나온 퀵 앤 데드. 아, 한 편 기억나거든요, 사실. 네, 네, 다른 네. 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여성 총잡이. 네. 아, 킬빌. 킬빌. 아, 킬빌은. 그거 이제 네. 그걸 웨스턴이라고 볼 수가 있나 모르겠네. 조금 서부 영화는 네네네. 조금 그냥 아니고. 생각나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미녀 삼총사. 네. 네. 자, 이렇게 이제 이 마을 새치에 온 사람들은 총대장 앞에 가서 딱 면접을 하거든요. 근데 이 면접이 참 재밌어요. 이렇게만 물어요. 그리스도를 믿는가? 성 삼위일체를 믿는가? 교회는 다니겠지. 성호를 그어봐라. 그 다음에 알아서 너 가고 싶은 부대에 가라.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종교가 엄청 크단 말이죠. 이 카자크들의 어떤 나름의 이 폭력성과 음주와 방탕을 그래도 잡아주는 게 종교라는 게 나와요. 이 사람들이 참 신기한 게 왜 사람들은 이제 뭐라고 할까? 사적인 욕망을 위해서 모여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사적인 욕망 아닙니까? 내 삶을 안전하게 그리고 내 삶을 좀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여 있지만 그것을 공적으로 포장하지 않으면 사람은 견뎌낼 수가 없거든요. 반드시 공적인 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공적인 것의 명분이 여기서는 종교로 나와요. 아, 그런 거로 네. 이제 본인을 뭐 어떻게 하면 포장이고 어떻게 하면 이제 본인 스스로 이제 네. 명분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예. 그런 사적 욕망들 이런 걸로는 도저히 이게 지탱이 안 되나 지탱이 봐요. 안 되는 삶이. 거군요. 네. 지배층에서 그 종교를 이용했는 것 같네요. 꼭. 그럴 수도 있는데 그 개인적으로도 보통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즘 근대 사회를 신이 사라졌다, 신이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이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거, 신은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 자체를 아예 인정을 안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초월적인 것들을 떠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진공 상태가 돼버렸잖아요. 이 지금까지 어떤 우리 내면 세계를 차지하고 있던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런 건 없어. 오로지 중요한 건 돈, 숫자야 이렇게 나오니까 그럴 때 그걸 파고 들어가는 게 신이 사라졌잖아요. 그럴 때 파고드는 게 민족주의, 국가죠 바로. 뭐 조금 어떻게 가면 이제 뭐 정의 뭐 이런 네. 걸로도 이제 네. 가시는 분이 네.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나의 어떤 행동이나 나의 사실은 별로 이렇게 썩 아름답지 못한 이런 생각이나 이런 것들도 정의 혹은 뭐 국가, 애국심 뭐 이런 걸로 포장을 이제 스스로 하는 것 그렇죠.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가 말하는 종교 근본주의, 펀더멘털리즘, 이슬람 원리주의나 기독교 원리주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이란 말이죠. 내가 믿고 있는 것을 위해서 지금 불이 타는 곳에 뛰어들어도 그냥 기쁘게 웃으면서 뛰어든단 말이죠. 근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 믿음의 이름으로 사람을 목을 베고 사람을 쏘아 죽이는 것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되는 거죠. 내가 그걸 자신이 있으니까. 내가 불에 뛰어들 자신이 있으니까 남을 죽이는 것도 아주 손쉽게 할 수 있는 거죠. 무언가를 위해 내가 목숨 바칠 수 있다는 거는 무언가를 위해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다는 네, 얘기다. 네. 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참. 마음속에 약간 울림이 있는 아, 방금 그래. 순간들이었어요. 네. 아유, 네, 고맙습니다. 멋진 분들입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이제 지선 씨도 껴요. 아니, 뭐 아직은 부족해요. 나라고 뭐 되겠니? 나도 그냥 이렇게 하나씩 여기저기서 들어서 하는 거야. 네. 자,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이런 네. 광란의 바다에 매료되었는데, 네. 하여튼 이 카자크들은 좀 특이한 이제 자기들만의 규칙이 있는 거죠. 만약 누군가 도둑질을 했잖아요. 그럼 명예를 더럽혔기 때문에 길거리 이 나무 같은데 묶어놔버려요. 그런 다음에 옆에다가 참나무 몽둥이를 놔둬놓거든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몽둥이를 때리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맞아 죽어가지고 죽기도 하고.
명예를 더럽혔다. 같은 건진 모르겠는데 네. 최근에 그 우크라이나에서 나온 몇몇 사진들 이게 뭐 팩트 체크까지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러시아군이 잡혔잖아요. 네. 무슨 저 가로수나 아니면 저 가로등 같은데 기둥에 랩 같은 걸로 아니면 테이프 같은 걸 꽁꽁 이렇게 매놓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사진들이 꽤 많이 돌아다니는 걸 좀 봤습니다. 이게 이쪽이 전통인가?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가지고 일본의 아주 잔혹한 행벌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을 땅에 묻는데 목만 딱 내놓고 하거든요. 그다음 네. 옆에 톱을 갖다 놔요. 아우. 톱이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톱을 가지고 한 번씩 긁어요? 네. 그렇게 다 이렇게 그게 일본에 있었어요? 네. 그 뭡니까 오다 노부나가 시대를 다룬 책을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가장 끔찍한 형벌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살인을 저질렀잖아요. 만약에 네. 가자크가 어떻게 하냐면 살인을 저지르면 살인자를 땅을 파잖아요. 그다음에 묻어버려요. 근데 이제 땅을 파서 이제 그 묻고 그 위에 자기가 죽인 사람이 있죠. 피살된 사람. 피살된 사람의 시체가 들어있는 관을 그 사람 위에 놓은 다음에 흙을 덮어갖고 그냥 생매장 시켜버려요. 네가 죽인 사람하고 같이 죽어라 이거죠. 네가 죽인 사람과 같이 죽어라.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그 문화들의 특징이 그 우리가 초기의 어떤 원초적인 그 뭐라고 할까요? 생존과 생존이 부딪힐 때 그 잔혹함을 최대한 보여줘야지 이제 뭐라고 할 규율이 유지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과 좀 관련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불바는 이 자식들이 네. 결국 진정한 전사가 되려면 전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총대장한테 전쟁하자 이러니까 총대장이 말이 되냐 지금 우리는 술탄하고 타타르하고 절대 평화협정을 맺어가 전쟁 안 하기로 했다. 지금 우리가 깨면 안 된다 이러니까 불바가 이제 음모를 꾸미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하고 몇몇 코사크를 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해적들처럼 아주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북을 두드려요. 광장에 있는. 네. 우리 신문고처럼 북을 두드리고 나면 사람들이 모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총대장 이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 이 사람 전쟁 싫어하고 겁이 많다. 지휘봉 내놔라. 그래갖고 막 선동해갖고 사람들이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 새로운 총대장을 딱 소집한 다음에 이제 이 새로운 총대장하고 이제 전쟁을 하러 가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하고 싶어서 근질근질한 걸로 나와요, 여기서는. 근데 명분이 없다 아이가. 명분은 만들면 되겠죠. 여기서. 네. 여기서 전쟁이라는 건 제가 보기에는 이거 국가적 전쟁이 아니라 약탈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약탈하러 가자. 타타르라든지 폴란드 놈들한테 네. 약탈하러 가자 이런 거죠. 여기 좀 재밌는 게 이런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재밌는 게 총대장이 되면 우리가 뭐 새로 이제 대통령이 되면 이제 대통령 취임을 한다든지 왕이 대관식 관을 네. 왕관을 쓰지 않습니까?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새로 총대장이 뽑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코사크 원로들 4명이 그 땅에 진흙 같은 거, 이 흙을 가지고 이 사람 머리 위에 씌워주는 거예요. 발라주는 거예요. 그럼 흙이 내려와가지고 온 얼굴에 이제 흙이 다 묻겠죠. 네. 그럼 사람들이 그걸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흙을 이렇게 해서 네. 퍼 올리는 게 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흙은 이제 우리가 대지, 네. 어머니를 상징하죠. 아. 어머니, 이 어머니의 축복을 받는 거죠. 이 대지모 신의 축복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너는 이 흙의 어떤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네. 이제 해주는 거죠. 그 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영토를 상징하잖아요. 너가 이 영역에 이거야라고 이제 생각해 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이 총대장하고 불바가 그런 평화서약을 안 깨고 전쟁을 일으키는 논의를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 아나톨리아 지금 이제 터키 소아시아 지방에 가서 거기 흙을 좀 가져오자. 몇 척 배를 가지고 약탈을 좀 해오자 이 말이죠. 네.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몇몇 어떤 다른 코사크들이 나룻배를 타고 와가지고 막 호소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폴란드 저쪽에 있는 데서 쫓겨왔는데 지금 난리가 아니다. 거기 지금 거기서 지금 우리의 총대장은 구리솥에서 잘 구워져가지고 바르샤바에 누워있다. 구리솥에 잘 구워져서 바르샤바에 누워있고 나머지 부대장들은 전부 팔다리 다 잘려가지고 온 진짜 사방에 효수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 딱 얘기 나오죠. 우리 정교의 수도사의 의복을 뜯어가지고 치마를 만들어 입고 다녀. 우리 정교의 수도사님들의 의복을 뜯어서 아녀자들의 치마를 만들고 있어. 우리를 이렇게 우리 종교가 능멸을 받고 있어. 근데 여러분들은 이 바로 자포로제 이 대치에서 띵가띵가 놀고 있으면 되겠냐? 이제 명분이 생겼다 아이가. 가자.
바로 이게 흥분해가지고 군중 흥분했잖아요. 네네. 아니 감히 유태인 놈들이 지금 이렇게 한단 말이야 하더니 네. 가톨릭 수도사 유대 당장 우리 유대인 놈들 다 죽여버리자 된 거예요. 이 동네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강속에 집어넣자 막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오. 같이 지금까지 장사하던 애들을. 이게 이제 러시아에서도 포그롬이라고 유대인들 집단적으로 학살하는 한 번씩 전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홀로코스트 같은 게 중세부터 한 번씩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갑자기 유대인들 다 해가 다 죽여버리고 저 높은 절벽이라든지 성 위에서 떨어뜨려 갖고 그냥 죽여버리고 재산 다 빼앗아버리고 이런 게 참 한 번씩 일어났던 거죠. 네네. 여기 보면 참 근데 이럴 때 이제 유대인 양켈이라는 유대인 상인이 불바한테 제가 그때 불바 당신 그 형님 잘 도와주고 했는데 해가지고 불바가 구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나중에 또 양켈하고 관계를 맺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폴란드로 먼저 진격을 해야겠다. 우리 동포 우리 같은 카자크들이 그래 고생하는데 네. 자 그렇게 할 때 참 이럴 때 이제 이제 보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마차하고 이런 거 다 싣고 가야 되잖아요. 말하고 네. 이럴 때 바로 그 유대인 얀켈이라는 사람이 바로 노점, 이동식 노점을 딱 준비해가지고 또 마차 듣고 종군하러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 우리 억척음음과 그 자식들이라고. 아, 네네네. 거기도 보면. 수레 같은 거 이렇게. 그렇죠. 중세시대에 종교전쟁을 해야 되니까 계속 쫓아다니잖아요. 신교도 쫓아다녔다가 깃발 2개 있잖아요. 신교 될 때는 신교도 올리고 국교 가톨릭일 때는 가톨릭 올리고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니까. 이 유대인 양켈도 보세요. 이렇게 지금 죽을 뻔했는데 또 쫓아가는 거예요. 또 죽을 수도 있는데. 그쵸? 그래도 자기는 살아가는 데까지는 자기 돈을 벌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쫓아가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폴란드 남서부로 코자크들이 진격을 하기 시작한 거죠. 네네. 자 이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와요. 이 5장에 보면 이 야만의 행태가 나오죠. 여기서 보면 어린애를 때려 죽이고 여자들 가슴을 도려내고 생존자들의 무릎 아래는 다 가죽을 벗겨내버려요. 가톨릭 수도원도 다 불태우고 그냥 알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온갖 야만은 다 잔혹은 다 저지르는 거죠. 뭐 여기 다 나와요.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코사크를 뭐 변화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것 시대였다는 거겠죠. 야만과 야만의 시대였다. 폭력과 폭력의 시대였다. 자 이렇게 한 달 하고 나니까 젊은 카자크들은 어른이 돼버린 거죠. 네. 전쟁을 한 달만 해보니까 어른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면서 자 그렇게 해서 어느 폴란드의 도시를 포위를 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런데 그 둘째 아들 안드리가 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접근해 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예전에 사령관 딸. 그렇죠. 그 사령관 딸의 하녀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우리 아가씨가 성벽 위에서 당신의 얼굴을 봤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먹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나를 보내가지고 당신에게 빵을 좀 얻어오라고 한다.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먹을 거 들고 찾아갈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당장 찾아가죠. 그래서 지금 대치 중인 거예요? 대치 중이죠. 포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안에는 먹을 게 없는 거죠. 이제 성 안에는. 네. 그래서 여기가 결국 사람들 몰래 검은 빵 몇 덩어리 하고 거기는 호밀 빵이니까 검은 빵이겠죠. 그리고 자기가 갑자기 그 생각나는 거죠. 배고픈 사람이 갑자기 빵을 먹다가 죽는 거를 많이 봤다 이거죠. 급하게 먹으면 그렇게 많이 죽는데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구휼할 때 이런 죽 같은 걸 쓰잖아요. 네. 아무것도 못 먹는 사람한테 뜨거운 죽을 주는 사람들이 먹다가 대부분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있나 봐요. 그래서 네네. 자기도 하얀 빵가루를 든 자루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거 물을 타서 먼저 먹어야지 빵을 먹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불러 세우는 거죠. 너희 놈 지금 여자를 데리고 있구나. 이 자식 너 내일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 백가죽을 벗겨버릴 테다. 여자하고 속덕거려봐야 결국엔 좋을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막 하더니 갑자기 또 잠을 자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냥 술 많이 드셨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안드리가 성 안에 들어가게 된 거죠. 네. 몰래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결국 뭐 성 안은 아주 참혹한 전상이죠. 사람들이 굶어가지고 이제 죽은 시체들이 다 돌고 있는데 다 어떻든 여인을 만나자마자 결국 사랑의 맹세를 하는 거죠. 그 조국을 배신하고 가족을 배신하게 되는 거죠. 우리 낭랑공주처럼 결국 조국과 아버지를 배신하듯이 이 안드리도 결국은 배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와 친구와 조국이 나에게 무엇이란 말이요? 아무 소용없어. 아무 필요 없어. 내 조국이 우크라이나라고 누가 내게 말했어? 누가 내게 우크라이나를 조국으로 주었어? 조국이란 우리 영혼이 찾는 것이어야 하오. 그래야 무엇보다 더 그리운 법이요. 내 조국은 당신이요. 나는 당신을 내 조국으로 가슴에 안고 내 삶이 끝날 때까지 가슴 속에 간직하고 살아가겠소.
나의 조국은 바로 당신이요. 이렇게 맹세를 해버린 거죠. 사랑 앞에서는 아버지도 조국도 피를 나눈 형제도 정말 생사고를 같이 하기로 한 동지도 다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네. 자, 이렇게 했는데 폴란드 병력이 이제 이 포위된 성을 지원하러 왔다가 몰래 들어왔다가 술을 먹고 이제 완전히 만취해 있는 그 카자크들 한 몇백 명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포로로. 네. 그래, 들어오고 나서 이제 다음 날 카자크들이 눈을 떠 보니까 이 뭐야? 이 포로들이 몇 명 한 부대가 반 이상이 포로로 끌려가 있고 반은 죽어 있고 난리가 난 거죠. 그 장소에서 불 박아 보니까 둘째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둘째들이 포로가 됐나? 죽은 코자크들 시체에서는 아들이 안 나타나니까. 네. 포로가 됐나 이렇게 궁금해하는데 그 아까 말한 유태인 상인 양켈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양켈이 와가지고 제가 아까 우르르 갈 때 성에 들어갔다가 다시 또 나왔어요. 네. 이게 장사꾼들은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디로. 그랬더니 거기서 둘째 아드님 안드레의 얼굴을 봤어요 하는 거야. 네. 너가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바른 말 하지 않으면 죽을 줄 아니까. 아니 제가 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주 완전히 뭐 황금 장식을 하고 무슨 폴란드 귀족처럼 돼 있더라. 이게 뭐냐? 딱 한마디 해준 거예요. 적장의 딸이 최고 미인이거든요. 아무래도 그 딸에게 반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죠.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물속에 잠긴 구두미창과 같아져요. 물속에 잠긴 구두미창. 물속에 잠긴 구두미창이요? 네. 왜냐하면 그 구두미창을 물속에 담았다가 꺼내서 구부리면 아무 쪽으로나 휘어지니까. 아무리 딱딱한 마음도 이제 사랑 앞에서는 흐물흐물해지가 막 그냥 하자는 대로 다 해진다. 그걸 비유를 이제 그렇게 러시아 사람들은. 네. 결국은 여자의 연약한 여자의 위대한 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순적이죠. 연약한 여자의 위대한 힘. 그래서 카자크 격퇴하고 나면 둘이 결혼식 올린다고 들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네. 이제 난리가 나겠죠, 지금. 네. 그러면서 양켈에게 안드리가 이 말을 전해달라 했다는 거예요. 메시지를 자기 아버지 불바에게. 나에게 아버지는 아버지도 아니고 형은 형도 아니고 친구는 친구가 아니고 나는 당신들하고 싸울 것이다 라고 아버지에게 전해달라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이제 다시 전투가 시작되는데 아들 얼굴이 안 보이니까 아니야 이게 거짓말한 거 아닐까 양킬이라는 놈이 한 가닥 희망의 끈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이 와중에 또 이제 어떻게 하면 이 폴란드 애들하고 싸움을 해야 될까 하는데 갑자기 또 이 사람들이 본 것이 쇠치라는 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쇠치를 비워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타타라 사람들이 와서 또 다 이 습격해서 모든 걸 다 약탈해 갔다는 거죠. 빈집털이. 빈집털이하고 남아있던 사람들을 이제 데려왔다. 이제 노예로 팔아먹을 거다. 네.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제 편이 가릴리는 거예요. 빨리 돌아가자. 빨리 돌아가자. 아니다. 여기 지금 해야 된다. 불바는 무조건 여기를 해야 된다 이거죠. 폴란드 사람들을 이 포이엔 성에서 승부를 봐야 된다. 왜냐하면 아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어떻게든 뭔가 확인해야 된다 이거고 남미 사람들은 아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가면 얘들은 무조건 다 노예로 팔려가는데 빨리 가서 구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반반 나누기로 하는 거죠. 아이고. 자원을 하자 이거죠. 여기 근데 반반 나눠지는 거예요. 폴란드와 싸움할 사람 반, 네. 그리고 이제 그 쇠치 그 고향으로 갈 사람 반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그럼 폴란드와 전투를 할 대장을 새로 뽑아야 된다. 그것은 바로 타라스 불바가 하자. 이제 불바가 이제 폴란드와의 싸움하는 대장은 불바가 하는 거죠. 자, 그런 다음 이 사람들이 마지막 밤에 헤어지잖아요. 네. 밤을 이용해서 가야 되잖아요. 이쪽에서 눈치채면 안 되니까. 참 그런 이야기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딱 이 사람들 헤어질 때 다시는 이제 살아서 너희들을 이제 서로 우리 못 볼지 모른다. 그렇잖아요, 이제. 네네. 그렇죠. 이제 헤어지고 전투에 나면 다시는 우리는 살아서 우리 대면할지 모른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은 참 슬프지만 그 슬픔을 이겨내는 뭐 이런 식의 슬라브의 영혼에 관해서 쭉 나와요. 그래서 네. 이렇게 나오죠. 러시아 사람들은 마치 바다와 같다 이런 거죠. 바다. 어떤 바다냐? 바다가 바람이 없고 고요할 때는 어떤 강물보다도 맑고 탁 평온하다 이거죠. 그렇지만 그 바다에 풍파가 한번 일어나면 막 그냥 온 천지가 포유하고 진동한다. 이게 사실 러시아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킨 전통을 이렇게 보는 거죠. 정말 조용하고 온순하고 정말 폭력에 잘 순응하는 것 같은데 한 번 격동하면 이 체제를 다 뒤엎어 버린다. 러시아가 상당히 격동하는
민족이다 이렇게 네, 이제 네, 보는데 네. 여기 책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타라스가 이 남은 사람들의 슬픔을 달래줘야 되니까 네. 자기가 집에서 가지고 온 가장 이제 좋은 포도주와 술 그릇을 다 푸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정말 연설을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 잔을 듭시다. 참 첫 마디가 항상 이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 잔을 듭시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아들과 손자들이 그들의 자손에게 정말 우리가 동지의 단계를 지켰고 동지를 배반하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우리 오늘 여기서 멋지게 죽읍시다 이런 식으로 반드시 그러면 누군가가 남아서 이 이야기를 전해줄 것이다 하면서 이제 격려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제가 어느 영화나 어느 책을 봐도 항상 전쟁에 나선 사람들은 반드시 누군가 우리를 기억해 준다고 생각할 때 최고 전투력을 발휘하거든요. 이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길 수 있다 없다가 아니고 네. 우리의 지금 이 행동을 누군가는 기억을 해준다면 그 예전에 광주 80년 광주를 네. 다뤘던 영화 중에 네. 이효원 씨가 나왔던 영화가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 영화 거기서 화려한 휴가. 화려한 휴가. 네. 그 영화에서도 음. 아주 그 하이라이트 되는 장면이 그 이효원 씨랑 아마 트럭 위에서 네. 그 외치죠.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네네.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마지막 그렇죠. 밤을 보내거든요. 그런 장면이 또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가 사람이 결국 그 미래를 생각하지 않으면 어떤 행동도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야기를 할 때는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누군가 나의 말에 관해서 아주 존경한다든지 그 말에 감동받든지 이걸 전제로 하지 않으면 이야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야기도. 그러니까 사람 반드시 미래를 전제로 해야지만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말도 할 수 있고 행동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네. 참 사람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는 네.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야기로 남는다고 할 때 그게 사람을 정말 강하게 만들잖아요. 우리가 맨날 하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족보의 이름이 남는다. 족보를 더럽히지 마라. 이게 결국 이야기가 남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어떻게 남길 것이냐. 그래서 반드시 이야기를 그래서 항상 종군 기자가 필요하고 종군 문학이 필요하고 반드시 부대마다 왜 이 글을 쓰고 이런 사람들이 필요를 하냐. 누군가 기록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 부분인데 조금만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우리가 다 죽을 거다. 이제 싸우고 나서 네네. 우리가 다 맞습니다. 죽을 수 있죠. 그러나 이처럼 아주 넓게 또 자유롭게 흩어져 있는 죽음의 야영지 속에는 위대한 것이 숨겨져 있다. 맞습니다. 위대한 사업은 어떤 것이든 멸망하지 않는다. 그와 같은 카자크의 영광은 총구에서 나오는 작은 화약가루처럼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가슴까지 내려오는 긴 수염을 가진 반두라 악사가 나와서 아니 원기왕성하고 예언적인 영혼을 가진 백발노인이 나와서 묵직하고 기운찬 말로 그들의 공적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영광이 전 세계로 놀랄 정도로 마구 퍼져나갈 것이다. 또 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시작할 것이다. 힘 있는 이야기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오두막집과 궁전과 도시까지도 울려 퍼질 것이다. 왜냐하면 힘 있는 이야기란 원래 아름다운 소리가 되어 더 멀리까지 퍼지기 때문이다. 그렇다. 힘 있는 이야기는 사람들을 성스러운 기도로 인도하기 위하여 비싼 순은을 넣어 만든 명장의 구리새 종소리처럼 멀리 울려 퍼질 것이다. 자신들의 이야기가 그렇죠. 끊임없이 사람들 입에서 회자될 것이다. 이런 게 8장의 마지막을 또 장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지금의 내 자신과 내 자신의 말, 내 자신의 행동이 딱 그게 뭔가 상상한다면 지금의 고난이나 고통을 견뎌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왜 그런 그 이야기 하잖아요. 뭐 누가 그런 이야기 하던데 사람과 사람이 헤어질 때도 나 너랑 이제 안 만날 거야 라고 말할 때도 그 말을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전부 다 그 포즈를 생각했거든요. 그 당시를 지금 그 말을 하는 당시에 내 말을 할 때 내 모습은 어떻게 비칠까라든지 이걸 받아들일 때 나는 어떻게 시크하게 무심하게 받아들일까 이걸 멋있다는 생각을 전제하지 않으면 그 말을 하기도 힘들고 받기도 힘든다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나중에 할머니가 돼서 죽을 때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너무 슬프고 외롭고 두려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당백을 했어. 네. 일당백 영상은 영원히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안심이 되네요. 뿌듯해. 네, 뭔가 뿌듯하고 안심이 됩니다. 뭔가. 이 열일당면 말고 다른 것도 많이 했잖아요. 네, 그건 지워버려야겠어요. 네, 진짜 영원히 사는 거는 어쩌면 사람들 기억 속에 남아있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이 생각할 때 결국 지금을 오늘을 버텨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예전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뭐 성경에 보면 너무 괴롭고 짐지고 수고로운데 내일의 걱정을 지금 하지 마라 이거죠. 오늘의 고통은 오늘로 족하다. 그냥 그건 다 알아서 신이 알아서 해준다. 오늘의 고통, 오늘 일만 열심히 하면 내일은 열린다는데. 근데 사실은 내일에 대한 비전이랄까, 내일에 대한 우리가 희망이 없이는 오늘 견뎌낼 수가 없으니까. 결국 오늘을 살기 위해서도 내일을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미래가 어떠냐, 뭐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들 점도 치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내일에 대한 그것들이거든. 내일에 대한 열망, 내일을 알고 싶다, 내일을 어떻게 하고 싶다. 이게 결국 인간을 지금 인간답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또 떠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의 태양, 내일의 우리나라 커피의 주인공이 될 1kg 커피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 1kg 커피 바람이 불고 있어요. 네, 정말 차기 대장이죠. 네, 대장 1kg. 네, 1kg 커피가 지금 많은 카페에서도 선택이 되고 있고요. 또 우리 개인 소비자분들도 커피를 사랑하는 분들도 1kg 커피로 점점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How about you? 하야. 네, 여러분도 이제 Change the world, Change your coffee. 네. 1kg 커피로 한번 바꿔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kg 커피의 다양한 커피는요, 포털 사이트에서 1kg 커피를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1kg 커피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아주 편하게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커피보다 맛있는 커피, 1kg 커피였습니다. 1kg 커피 사장님 누구라고요? 이상호 대표님. 이상호 대표님도 됐다. 이름 남겼다. 그러니까 결국 그 이야기로 남는다는 게 결국은 이제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읽어내는 사람이 결국 그 이야기의 힘을 믿어내는 거죠. 우리가 지금 세상은 보이는 것만 신봉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냉담한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돈이라는 가치. 근데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읽어낼 때 우리가 뭔가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를 움직이고 있고 그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우리는 사실 좀 초월이랄까 이런 것들. 지금 이 사회가 이런 지금 하나의 어떤 자본이 너무 모든 것을 압도하는 시대가 돼서 우리가 잃어버린 거 있잖아요. 결국은 현실만 생각하고 현재만 생각하고 돈만 생각하다 보니까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사실 세상을 만드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한 사람들이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뭐 이런 하다못해 아이폰이든 모든 어떤 게임이든 프로그램들은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한 사람이 만들어냈는데 지금 그 능력을 잃어버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야기에 남고 싶다라든지 내가 어떤 이 바로 보이지 않는 걸 상상하는 힘이 결국은 지금의 어떤 문제를 좀 해결하는 또 하나의 수단이 될 수도 있겠다. 지렸어. 그죠? 와. 어디 지금 갈아입었어요 지금. 와 진짜 대단하다. 와. 네네네.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지금 몇 페이지 정도입니까? 다 돼갑니다. 많이 나갔어요 지금. 생각보다 많이 나갔습니다. 네네. 네, 지금 9장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9장 결국 이제 최후의 결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참 이게 멋져요. 딱 전쟁에 앞서고 결국 메시지를 잘해야 돼요. 지휘관은 정말 메시지 이 연설을 잘해야 돼요. 나폴레옹이 잘했던 게 그 연설이지 않습니까? 딱 그 이집트에 가가지고 제군들 피라미드 스핑크스 피라미드 앞에서 제군들 5,000년의 역사가 지금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다. 이렇게 딱 시작을 하는 게 완전 사람 격동시켜야 되는데 결국 이렇게 말해요. 핏줄에 따라서 뭉치는 것이 아니라 정신으로 굳게 뭉칠 수 있는 것은 인간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아무도 우리처럼 죽지는 못할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막 감정을 격동시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는 밴드 오브 브라더스다 이거죠. 우리는 형제야. 우리는 정신으로 뭉쳐진 형제야. 핏줄로 뭉쳐진 형제보다 한층 한 단계 수준 높고 우리가 정말 최강이야. 이런 것들이 격동을 시키니까 이제 결국 뭐 카자크 군하고 이제 폴란드 군의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보면 카자크 군이 여기서 책에도 보면 아주 사격의 새로운 전술을 개발한 걸로 나와요. 예전에 일본에서 오다 노부나가가
화성총이 이게 조총이 별로 인기가 없었다고 했잖아요. 한 번 쏘고 나면 또 장전이 시간 네네네. 걸려가지고. 그래서 재미없다고 왔는데 오다 노부나가 완전히 전략을 바꿔버렸잖아요. 전술을. 부대를 3개조로 편성해가지고 한 부대 쏠 때 뒤부대는 재고 이렇게 하니까 한 부대 쏘면 또 뒤부대가 쏘고 계속 연발로 돌아가니까 완전히 이게 오다 노부나가의 화성총 부대가 완전히 이 전쟁의 판도를 바꿔놨듯이 네. 카자크군은 어떻게 하냐면 앞줄 사람은 계속 총만 쏘는 거예요. 그럼 뒤에 사람이 장전에 또 넘겨주고 그 앞줄 사람은 계속 바다가 쏘고 바다가 또 넘겨주고 이렇게 계속 돌아가니까 폴란드군이 완전 탄복을 하는 거죠. 네네네. 이야 저거 다음에 꼭 전쟁에 승부해야겠다고. 이렇게 전법이 좋구나. 그렇지만 적은 대포가 있잖아요. 아무리 총알이 한 발 한 발 갔는데 대포가 한 방 꽝 떨어지면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어떤 문을 뚫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송곳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망치를 가지고 있어요. 송곳이 문은 잘 뚫려지면 구멍은 잘 나요. 계속 뚫리면. 뻑뻑뻑뻑 구멍 한 100군데 1000군데 나지만 문은 부서지지 않아요. 근데 망치를 들고 있으면 한 방에 그냥 팡 하면 문이 그냥 박살나듯이 네. 이게 이제 폴란드 적군이 대포를 쏘아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참 비유가 좋은데 그 대포들은 수많은 슬픔을 자아냈다. 그 대포들은 수많은 슬픔을 자아냈다. 대포를 터지면서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네네. 그 사람들의 부모와 그 가족들이 이제 슬픔을 자아내게 된 거죠. 여기는 지금 그 빈집털이 온 그 사람들. 아니, 폴란드 전쟁이죠. 폴란드와 그 아들 있는 곳. 예. 아이고.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폴란드 기마대의 꽃이 바로 경기병 부대, 가벼운 이제 무장을 한 경기병 부대가 나오는데 바로 거기에 자기 아들이가 있는 거죠. 이제 마주치나요? 마주시게 되죠. 그래서 불바가 자기 부하들을 시켜요. 저놈을 좀 유인을 해라. 그래서 부하 중에 한 명이 안드리 등에다가 칼을 안 꽂고 칼등을 탁 한 대 치는 거예요. 네. 기분 나쁘게 하니까 안드리가 격분해서 막 쫓아오잖아요. 네. 그래서 숲을 유인하니까 아버지가 딱 서 있는 거죠. 말에 탄 채로요? 말에 탄. 딱 그래서 아버지가 딱 서 있으니까 갑자기 얘가 딱 얼어버린 거죠. 여기 참 비유가 재밌어요. 친구를 화나게 해서 자로 이마를 어져맞고선 불처럼 화가 난 학생이 걸상을 박차고 일어나 미친 사람처럼 친구의 뒤를 쫓아가다가 뜻밖의 교실로 들어오는 선생님을 만났을 때처럼 갑자기 노여움도 분노도 사라지고 갑자기 탁 얼어버린 상태. 아들이. 지금 갑자기 친구가 한테 맞고 이래 막 죽일 거야 갔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들어오니까 이런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때 아버지가 내 아들이 영화에 보면 영화가 이건 더 재밌습니다. 네. 내 아들이 막 하는데 정말 율브린의 연기가 그리고 거기 아들로 나오는 토니 커티스. 그 토니 커티스도 아주 명배우거든요. 그 제이미 리 커티스의 아버지. 아, 그래요? 네. 제이미 리 커티스는 누구냐면 네. 그 영화 트루라이즈의 그 아놀드 슈워제네거의 아내로 그렇습니다. 나오는 네. 그렇게도 잘 감이 안 오면 네. 제가 나중에 찾아볼게요. 제이미 트루라이즈에 참 춤을 잘 췄죠 그때. 네, 맞습니다. 네, 네. 그 영화 있었고 아마 그 여성 두 분이 그러니까 모녀로 나오면서 아마 사기치는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꽃뱀으로 나오는 그래요. 그 영화 아니었나요? 하여튼 뭐 그 배우 있습니다. 네, 좀 약간 마르고. 그 바로 이 토니 커티스의 그 부인이 그 첫 번째 부인이 그 유명한 사이코의 제닐리. 그 욕실에서 소리 샤워하다가 지르는- 네. 바로. 특히 또 네, 토니. 네. 배우 카르텔이 또 헐리우드이 네. 다 지네들끼리 해. 그렇구나. 네. 뭐야? 아파트. 제이미 리 커티스. 네. 얼굴 보면 알겠어요? 네네네. 하여튼 그 배우입니다. 이 토니 커티스도 정말 거기서 연기를 너무 잘해요 진짜. 그래서 딱 하는데 그때 정말 이런 말 하죠. 내가 너를 낳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죽이겠다. 딱 하고 총을 발사해서 바로 사망 적사해버린 거죠. 네네네. 자, 그런데 이때 죽어가는 아들이 입술을 열고 최후로 부른 이름은 누구의 이름도 아닌 그 아름다운 폴란드 여자의 이름이었다. 사랑이 뭐 죽음을 이기는 거죠. 사랑 때문에. 근데 그 사랑하는 장면은 나와요? 책에? 안 나오죠. 안 나와요? 이거는 남성의 소설. 가지고. 네. 뭐 그냥 약간의 그 예전에 키우에 있을 때 몰래 그 딸이 사는 침실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가볍게 희롱하는 장면, 장난치는 장면 정도만 이제 묘사가 되어 있죠. 자, 결국 그때 큰아들이 온 거죠. 오스타프가 말을 타고 가가지고 아버지가 죽였어요. 그래도 동생이잖아요. 네. 얘를 제대로 땅에 묻어줘야죠. 이러니까 불바가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아니라도 묻어줄 사람들이 있단다. 그 여자가 와서 묻어주겠지.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적군이 숲을 완전히 포위해서 큰아들은 생포가 되고 불바도 큰 부상을 입어버립니다. 결국 카자크는 폴란드 군대에 완전히 괴멸돼 버리는 거죠.
자, 그 이후로 이제 이 카자크군은 전멸되고 부상한 타라스 불바를 그 동료가 데리고 도망을 친 거죠. 그래서 치료를 해주는데 이 불바의 목에는 금화 2,000냥이 걸려 있는 거죠. 최고의 이제 현상금이 걸려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결국 뭐 이 그 바로 세치에 갔더니 큰아들 오스타프는 잡혀갔죠. 동료들은 다 죽고 사라졌죠. 타타르에 간 전우들도 다 죽고 떠나버렸죠. 그러니까 참 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슬픔을 달래주려고 자 우리 그러면 좀 흑해를 통해 가지고 바다 원정도 가자, 노략질 하러 가자 이렇게 갔지만 여전히 슬픔에 이게 가라앉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들을 찾아야겠다, 아들을 찾아봐야겠다. 내가 유태인상의 양케를 집을 찾아가는 거죠. 너 예전에 내가 너를 살려줬으니 지금 너가 나를 도와줘. 그래서 금화 2,000냥을 딱 주거든요. 네. 내 목에 2,000냥 걸려 있지. 내 지금 2,000냥 주고 너가 만약에 무사히 나를 바르샤바에 그 포로로 잡혀 있는 나 아들에게 잘 데려주면 내가 돌아와서 3,000냥을 주마. 그러니까 지금 목에 현상금 2,000냥 걸려 있으니까 내가 5,000냥 줄게. 그러니까 하자. 그래서 결국 이제 벽돌 싣는 술에 밑바닥에 이제 타라스 불바를 눕히고 벽돌 싣는 마차하면 아무도 안 볼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바르샤바까지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르샤바 거리에 가서 유대인들 찾아가지고 내 만약에 우리 아들만 이 감옥에서 탈옥시켜주면 내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주겠다. 라고 하는데 결국 다 전략을 짰지만 다음날 아침 모든 코자크 포로를 사형시킨다는 비보가 들려오는 거죠.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순간에 그 마지막 면회를 갔는데 네. 면회를 갔는데 그 이제 뇌물을 많이 줬겠죠. 네. 근데 그 폴란드 조일병이 이렇게 신분을 위장한 거죠. 분리반은 신분이 아주 저 독일에서 온 백작인데 이 카자크 놈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면상을 한번 구경하러 왔다. 이렇게 했는데 그 쫄병이 아니 왜 이런 고귀한 귀족님께서 그런 개 같은 놈들을 보고 싶어 하십니까? 그 놈들은 아무도 존경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받들고 있어요. 라고 딱 말했거든요. 아, 못 참는구나. 그러니까 가톨릭과 정교의 이게 완전히 원수지간이니까. 그러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이걸 못 참아내고 너놈이 개다. 너놈들이 받고 있는 게 바로 이단 신앙이고 이러니까 산통이 다 깨지고 뭐 쫓겨난 거죠. 그래서 아들을 못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음 날 이제 광장 가서 아들을 처형하는 걸 보겠다는 거죠. 근데 이 장면이 얼마나 그거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작가도 차마 내가 묘사를 하지 못하겠다. 이 너무너무 잔인하다. 그렇게 적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 참 이게 감동적입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면 네. 206페이지 마지막 줄부터 네네네. 208페이지 읽어주시면 참 이게 감동적인 대목입니다. 자, 아들에게 이제 막 모진 고문을 그렇죠. 네, 지금 이제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 오스타프는 위대한 인물처럼 모든 고통과 고문을 침착하게 참아나갔다. 팔과 다리의 뼈가 뚝뚝 꺾이기 시작했을 때에도 그 무서운 소리가 먼 곳에서 죽은 듯이 바라보고 있는 구경꾼에게까지 들려 여자들이 시선을 돌리고 말았을 때에도 그는 단 한마디의 비명도 신음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의 입술에서는 그와 비슷한 어떤 소리도 나오지 않았고 그의 얼굴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불바는 머리를 수그리거나 또는 자랑스럽게 시선을 올리거나 하면서 군중 속에 서 있었다. 그리고 칭찬한 어조로 한마디 했다. 훌륭하다 아들아, 훌륭해. 그러나 오스타프를 죽음의 고통까지 이끌고 갔을 때 그의 기운도 빠져나가는 듯이 보였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니 이럴 수가. 아니 이럴 수가. 모두 낯선 얼굴들 뿐이다. 그가 죽을 때 가까운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함께 해주었으면. 그는 연약한 어머니의 슬픔이나 통곡 소리를 듣고 싶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 머리칼을 잡아뜯고 자신의 흰 가슴을 두들기면서 미친 듯이 슬퍼하는 부인의 통곡 소리도 듣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그는 현명한 말로 자신에게 기운을 북돋아주고 죽어가는 자신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불굴의 사나이를 보고 싶어 할 것이다. 마침내 그는 기운이 다 빠지고 마음이 약해져 소리를 내질렀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이 모든 고통을 아시겠지요? 내가 여기서 보고 있다. 완전한 침묵 속에서 그 소리가 울려 퍼졌다. 100만 군중이 모두 일시에 몸을 떨었다. 기마부대 일부가 군중을 조사하기 위해 주의 깊게 살피면서 달려나왔다. 얀켈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해졌다. 기마부대가 그에게서 다소 멀어졌을 때 그제야 그는 두려움을 참고 불바를 보기 위해 뒤를 돌아보았다. 그러나 불바는 이미 옆에 없었고 그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불바는 그러면 네. 여기서 이제 아들한테 그 한마디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어디를 간 거예요? 사라진 거죠. 사람들이 잡으러 올 거 아닙니까? 조용한데
내가 여기서 보고 있다 이러니까 당연히 이게 뭔가 관련이 있다 생각하니까 군인들이 이제 막 잡으러 온 건데 예. 도망을 간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이 62년에 만든 영화는 이제 좀 나름 그래도 해피엔딩으로 끝나거든요. 바꿔서 아들은 죽었지만 요 대목은 안 나와요. 그냥 불바가 이제 카자크 군대가 승리를 거둬가지고 네. 이제 폴란드 사람과 평화롭게 지낼 것을 선포한다 이런 식으로 끝나는데 여기서는 이제 사실 이게 더 진실에 가깝죠. 본래 코자크, 카사크 이제 우두머리들이 이렇게 저항을 하다가 네. 이렇게 바르샤브로 끌고 와가지고 그렇게 이게 잔인하게 죽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참수를 해보면 간단하잖아요. 네. 하나씩 뼈를 다 분질러가면서 죽이는. 근데 실제로 그랬대요. 역사적으로요. 그리고 구리소태 태워 그리고 삶아 죽이고. 네네네. 잔인하다 정말. 그 예전에 잔인성이라는 건 뭐 이게 참 동서고금? 네, 동서고금 막론하고 아주 잔인하죠. 네. 네. 그 잔인함을 통해서 이제 권력의 위력을 보여줄 수도 있고 뭐 그런 것 되겠죠. 네. 네. 자 이렇게 이제 아버지 불바는 소설에서는 어디로 이제 갔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하나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때 참 보면 왜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그게 예전에 한번 그 말씀을 또 드렸는데 결국 그 움베르토 에코도 그런 이야기했지만 사람은 결국 신이 없으면 신이라도 누군가 보고 있지 않으면 자기를 못 견딘다는 거죠. 아까 이야기하고 일맥상통하는데 네. 결국 인간은 자기를 알아줄 누군가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게 필요하다 이거죠. 그게 예전에는 신이었기 때문에 다 세상 사람들 다 나를 몰라줘 신을 알아줄 거라고 의지하고 살 수 있는데 그게 지금 다 깨지니까 지금은 이제 국가가 알아줄 거야. 조국은 나를 알아줄 거야. 예전에는 우리 가문은 나를 알아줄 거야. 네. 아니면 지금은 돈이 나를 알아줄 거야. 나 돈 이렇게 벌었잖아.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 바로 대중매체죠. 유튜브의 팬들은 나를 알아줄 거야. 그런 거죠. 시청자들은 나를 알아줄 거야.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네. 부탁드립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아주세요. 네. 네. 그러니까 아들이 최후의 순간에 이 고통을 좀 아버지는 아시겠죠 할 때 내가 보고 있다라고 해야지 이제 마지막 순간을 네.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보고 있다 댓글, 듣고 있다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결국 이렇게 이제 불바가 정말 권토중대를 할까 아니면 완전 복수혈진을 다짐하고 나타났겠죠. 그래서 12만 카자크 군대를 이끌고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그 국경에 나타난 거죠. 그리고 이 12만 군대가 8개 부대로 구성되는데 그 중에 한 부대, 한 사단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사람들이 결국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나오죠. 자기들의 신앙과 관습, 이제 카자크의 관습이랄까, 러시아 정교의 관습이 폴란드 가톨릭에 의해서 능욕당했다라고 생각해서 봉기가 일어나는데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이제 크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타협을 한다는 거죠. 네. 타협을 하는데 이제 끝까지 불바는 반대를 하는 거죠. 지금 또 타협하다가는 너희들 다 또 모가지 날라가. 대장들은 그냥 타협했다가 결국 모가지 다 날라가고 불바는 따로 그냥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사단 이끌고. 네, 자기 사단 이끌고 그냥 폴란드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막 그냥 난도질을 하는 거죠. 이건 진짜 실례가 있다고 해요. 17세기에 폴란드 지배를 반대해가지고 투쟁이 일어났는데 그 오스트라니차가 통솔을 했는데 결국 그 사람도 바르샤브에서 처형당했거든요. 네. 요게 이제 있었다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불바는 뭐 정말 폴란드 전국을 휩쓸면서 도시를 약탈하고 교회를 불사르고 귀족을 죽이고 여인들도 불살라버리고 어린이도 불 속으로 던지는 거예요. 우리 큰아들 오스타프에게 바친 재물이다. 그러니까 이제 폴란드에서는 이놈을 1순위로 잡아들여라. 이제 타라스 불바 체포 명령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계속해서 도망을 치다가 지금의 우크라이나 남서부 몰도바 이쪽에 드네스트르 강가에서 이제 잡힌 거예요. 네. 포위가 된 거죠. 별전 쪽에. 네. 그래서 포위망을 돌파하려고 이제 하는데 담뱃대를 떨어뜨렸다는 거죠. 담뱃대를. 이런 물건 하나도 원수에게 넘겨주기 싫다고 하다가 잡혀버린 거죠. 근데 담뱃대는 결국 그 화약 총하고 같이 이게 가장 코사크들이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물건이라기는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산채로 화형을 시키기로 하죠. 불바를 폴란드 군대가 산채로 화형을 시키기로 하죠. 그러니까 화형을 하는 이유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까? 왜 화형을 하냐면 화형을 하는 사람은 이제 보통 종교재판에서 악마거든요. 악마에 이제 꾀임을 빠졌던 악마란 말이죠. 그러니까 악마의 유품 아무것도 하나도 이 지상에 남기면 안 된다 이거죠. 근데 나중에 화형하고 나면 그 죄까지 있잖아요. 죄까지 딱 모아가지고 흙을 펴가지고 물에 버려버려요. 그 정도로 그래서 화형을 하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남기면 안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가장 그 절벽 꼭대기에 벼락 맞은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못을 박아 두 팔에 분리바에 두 팔에 못을 박아갖고 이제 매달아 놓고 이제 나무 이제 산더미처럼 뗄감 쌓아놓고 이제 불을 붙여 죽이기를 하는데 네. 불바가 딱 보니까 이제 부하들이 사력을 당해서 방어하는 게 잘 보이는 거예요. 이제 지금 아직 일부 부하들은 거기 포위된 채로 방어를 하고 있거든요. 그 자기가 제일 높은데 지금 꼭대기에 매달려갖고 보니까 눈에 보이면서 이게 도피처가 보이는 거예요. 저 강가에 보트가 있는 게 보이니까 큰 소리로 질러주는 거죠. 저 강 쪽으로 배가 있다. 사력을 다해서 뛰어가라 이라고 된 거죠. 저 산기슭 왼쪽 산기슭에 내 채의 배가 있다 이러니까 이제 그 부하들이 두 번째 말이 알아듣고 이제 막 말을 타고 달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불바한테 그 말을 했다고 폴란드 병사들이 도끼등으로 머리를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불바는 눈앞에 별이 뱅글뱅글 돈다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 그 부하들이 그 낭떠러지를 말을 타고 훌쩍 건너가지고 배를 타고 가게 되고 그 쫓아가던 폴란드 병사가 한번 쫓아가려다가 결국 다 적사하게 되는 거죠. 많이 못 넘고 결국 이제 불바가 그 강을 봐면서 이제 부하들이 멀리 가고 있으니까 아주 만족해하는 거죠. 그러면서 잘 가라 동지들아 나를 기억해다오 하는 거죠. 219페이지 한번 읽어주시면 그럴까요? 네. 그게 나옵니다. 잘 가라 동지들이여. 위에서 그들에게 소리를 질렀다. 나이를 기억해다오. 다음 해 봄이 되면 또다시 이곳에 와서 마음껏 놀아다오. 악마 새끼 같은 폴란드 놈들아. 내 놈들은 도대체 무엇을 얻겠다는 거냐. 이 세상에 우리 카자크가 무서워하는 것이 있는 줄 아느냐. 두고 보자. 때가 되면 러시아 정교 신앙이 어떤 것인지 내 놈들도 알게 될 것이다. 벌써 지금도 먼 곳, 가까운 곳 가릴 것 없이 백성들이 그것을 느끼고 있다. 우리 러시아 땅에도 러시아 황제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이 황제에게 정복되지 않은 세력은 이 세상에는 없을 것이다. 네. 불길은 이미 장작더미 위로 빠르게 번져 올라와 타라스 불바의 다리를 삼키고 나무를 따라 활활 타올랐다. 그러나 러시아의 힘을 이겨낼 만한 그런 힘, 그런 고통, 그런 불길이 과연 이 세상에 있을까? 드네스트르 강은 작지 않다. 이 강에는 물구비와 갈대숲, 여울목, 깊은 곳들이 수없이 많고 높게 째지는 백조의 울음소리에 반쯤 미쳐버린 거울 같은 수면이 반짝이고 그 위로 거만한 오리가 재빠르게 헤엄쳐가고 황새와 가슴패기가 붉은 쿠르탄과 가지각색의 새들이 갈대숲 속과 강가에서 무리를 지어 살고 있다. 카자크들은 키가 2개 있는 좁다란 촐른의 노를 활기차게 젓는다. 사이좋게 협력하며 노를 저으면서 얕은 여울을 피해 조심스럽게 날아오는 새떼들을 해치면서 자신들의 아타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소설이 끝이 납니다. 끝이 나요? 끝이 납니다. 사실 영화는 상당히 해피엔딩까지는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공존 폴란드와 코사크의 공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소설은 이제 결국 이런 거죠. 지금 아무리 우리가 당장은 지금 힘이 꺾인 것 같아도 이 러시아의 힘 반드시 다시 불길처럼 되살아나서 이 천하를 불태우리라 이런 게 확 느껴지죠. 이때는 러시아가 황제가 없었던 모양이군요, 아직까지. 요게 이제 16세기인데 본래 이제 우리가 그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타타를 저 우랄 산맥 쪽 몰아낸 게 그 이반 내제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반 4세. 네. 흥분해가지고 아들을 말 안 듣는다고 새 뭉치로 때리고 나서 아들 죽어버리니까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지 이런 건데 그 이반 내제가 이제 카자크 부대를 활용해서 많이 이제 쫓아냈고 그 이반 내제가 사실 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러시아 역사에서의 본격적인 황제 차르라고 할 때 그러니까 그게 16세기 이제 중葉은 훨씬 넘어가야 되니까 네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타라스 불바 대장 부리바로 우리에겐 더 잘 익숙하게 알려진 책 그리고 영화를 좀 섞어가면서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렸네요. 사실 이 우크라이나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민족주의 문제도 좀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이 책을 보면서 이 종교의 문제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타라스 불바에 나오는 러시아 정교, 신앙의 이름, 그 신을 위한 것, 그리고 신과 러시아가 하나가 되는 것, 이런 전통들이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이 종교적 성격을 우리가 이제 잘 해야지 이 우크라이나 문제도 좀 더 이제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아 정말 이런 네. 소설 이런 네. 또 문학을 보니까 또 소설책이 또 한 권 읽고 싶어지는 그런 네. 또 시간이 되네요. 우리 그 정프로님 왜? 정프로님의 목소리로 네. 이렇게 찬찬히 읽어주니까 너무 선생님 하면 안 됩니까 왜? 아니 저한테 주식을 네. 알려주셔서 제가 선생님으로 모셨거든요. 그렇죠? 다른 네. 프로에서 제가 선생님으로 모시겠습니다 했었는데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저조차 이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정프로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그래요. 아무튼 네. 목소리 너무 좋으시고 찬찬히 읽어주시니까 너무 좋았어요. 아 그래요? 네, 너무 좋고 책 한 권 다 읽어주시면 안 돼요? 네. 내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또 댓글로 좀 저를 보고 있어주시고 기억해주세요. 네, 그러면 네, 그리고 이렇게 들으면서 네. 지금 사실 전쟁 중에 이름 없이 죽어가는 많은 병사들이 네.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인들도 그렇고 러시아인도 그렇고 네,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그 사람들도 죽어가면서 자기를 기억해 주기를 바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자, 그러면 끝으로 그래도 또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될 은하수 석류홍삼 콜라겐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네. 영주 은하수 사과를 만드는 곳에서 석류홍삼 콜라겐도 만들고 있잖아요. 너 때문에 지금 내가 광고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네, 자 영주 은하수 석류홍삼 콜라겐 피부에도 좋고 여러분의 건강에도 좋은 그래서 제 목소리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석류홍삼 콜라겐 많은 애용 부탁드리겠고요. 포털 사이트에서 은하수 석류 이렇게만 검색하셔도 네. 바로 나오니까요. 영주 은하수와 함께 건강하고 피부에도 좋은 콜라겐 많이 또 애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또 플로 청취자들을 위해서 네. 끝으로 노래 하나 또 추천해 드려야겠죠? 네네. 그 애니메이션 코코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나오는 기억해줘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를 듣고 싶네요. 기억적으로 한다 이거죠? 네. 네, 그럼 저는 서문탁의 기억해줘 이 노래 제목이 뭐지? 사랑 그 놈. 사랑 그 놈 아니에요. 사랑 그 나쁜 녀석이었나? 하여튼 그거. 저는 그렇게 말하실 줄 알았는데 기억이라고 하시니까 Try to remember. 여명 노래인가요 혹시? 네네. 성시경 버전이든 여명 버전이든 Try to remember. 네. 한번 그러면 우리 제작진의 선택을 한번 또 믿어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저희가 대장 부리바 타라스 불바라는 이 책을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네. 간만에 좀 문학책이 너무 좋네요.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또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책, 더 여러분의 기억에 남는 책 선정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주신 여러 청취자분들, 팟빵 통해서 듣는 분들, 혹은 플로 통해서 듣는 분들, 청취자분들, 그리고 유튜브 통해서 네. 또 봐주시는 시청자분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